라리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월 21일 통키뉴스는 미국의 로컬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몇 주 동안 급증했던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산이 정점을 찍은 후에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LA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선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LA 카운티도 각종 수치가 최대치를 기록한 후에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상황이어서 위생 지침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LA 지역 학생들의 감염률이 낮아지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개교 전에는 무려 17%에 달하던 감염률이 이젠 10%대로 떨어지면서 출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공부 대신에 집에서 자습하는 홈스쿨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5.4%에 불과했던 홈스쿨 학생이 지난해엔 11.1%로 늘었고, 특히 흑인 학생은 3.3%에서 16.1%로 급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결코 제가 흑인 학생들을 인종 비하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과연 16.1% 학생들이 홈스쿨,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일까? 보통 우리가 그 우리 이동국 축구 선수의 그 딸도 그랬지만 홈스쿨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제도권의 공교육보다는 좀 더 사교육적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수치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각종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는 알겠죠?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부모들의 반대로 지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 6,925만 명 가운데 4분의 1로 보이는 1,800명이 최근 한 달간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가구당 4개씩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자, 이 쇼핑몰 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QR코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FBI가 본격 수사에 나서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은 항상 저런 쪽만 머리가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샌버난디노 소방서를 방문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6억 달러, 그리고 앞으로의 산불 방지를 위한 5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강행하지 않고 개별 방안들로 분리해서 성사 가능성 높은 몇 가지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안들이 오늘 또한 주식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르면 3세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의 프리스쿨 무상교육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책은 포함되지만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언급되지 않아 제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에게 다음 달 중 출석해 대면 조사에 응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돼지 심장에 이어 이번에는 돼지 신장, 콩팥이죠. 돼지 신장이 최초로 사람에 이식됐습니다. 메릴랜드대 외과 의사들은 이달 초 유전자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뇌사 상태의 57세 남성에게 이식했는데 환자는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좌절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군사적 위기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양국의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주 앉았는데 또 자기 말만 하고 지금 헤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 회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뉴스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코로나 시대 불평등의 팬데믹이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지구촌 소득 소비가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기사를 뒷받침하는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작년 명품 소비가 36%나 증가했습니다. 세계 명품 시장에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중국이. 그래서 사실 명품 기업들은 중국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 얼바인 근처의 사우스코스트 플라자를 가봐도 이곳이 미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시뻘건색과 금딱지로 처바른, 그리고 돌아오는 설날과 같은 때 되면은 아주 한문이죠. 중국 언어가 곳곳에 나부끼는데 다시 한번 이 머니 파워를 실감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부럽지는 않습니다. 중국 부자들을 보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 인민들이라고 하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의 그 소수의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중국 부자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한국도 조금 중국화되어 가고 있죠. 이들의 부자에 비하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예, 인성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4만 달러 선이 무너져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저희 미즈놀에서는 비트코인 4만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4만 달러가 회복되느냐를 지켜봐야 된다. 이제 각 종목들마다 지지선들이 다 있잖아요. 테슬라는 1,000불, 뭐 비트코인은 4만 달러. 근데 오늘 시장에서 4만 달러를 회복하기는커녕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인텔이 24조를 들여서 미 오하이오주의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반도체주들의 이 조정 양상, 어찌 보면 아닙니다. 확신에 찬 말씀으로 드리자면 먼 훗날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철저히 분할 매수와 장기적 포석으로만 접근한다면 반도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좀 씁쓸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안티워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MZ세대란 말 들어보셨죠? MZ세대. 요즘의 젊은 세대, MZ세대. 일하지 않는, 안티워크는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일해봤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과 패배감이 이들의 뇌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MZ, 한국의 MZ,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니까.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가 살던 자녀들이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 빈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끝까지 뼛속 깊은 뼈골까지 부모님의 이걸 빼먹고 있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업이 되냐면요, 앞으로 이들이 다음 세대일 텐데 어떻게 이 세대를 이끌어갈까에 대한, 그래서 기업들은 연봉을 높여줘도 일을 안 하고 자택근무를 해줘도 일을 안 하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 안 하는 안티워커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도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래의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실시간으로 들어온 국제 뉴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텍사스에서도 바이든의
바이든 백신 의무화를 제동거는 발표가 났습니다. 뭐 텍사스는 워낙 뭐 공화당이 강한 지역이니까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래저래 지금 많이 몰리고 있죠. 자, 일본 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설 선물을 반송했습니다. 이유는 선물 상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 독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생트집을 잡는다는데, 자, 이쯤 되면 추방시켜 버리죠. 뭐 대사가 저런 싸가지가 없네. 거기다 독도를 쓴 것도 아니고 독도 그림처럼 보이는 건데 추방시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장 봅시다 한번. 전 세계에 흩어진 교포들이 힘을 모아 일본과의 전쟁을 너무 업되나? 워워워. 아무튼 실력을 키워서 코를 납작하게 해줍시다. 자, 비트코인 37,000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더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4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었거든요. 오늘 그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지지선이 무너진 건 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또 심각했습니다. 5세 이하 어린이가 오미크론 감염이 돼도 덜 심각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 안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 일본 한 달 새 200명대에 머물던 오미크론이 한 달에 5만 명대로 육박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일본 열도에다가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를 다 무슨 방사한 것도 아니고, 예, 맞죠? 그동안 검사를 안 했던 거죠. 또는 검사를 안 하게끔 막았던 거죠.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일본 정치인들의 잔대가리들은 아무튼 지금 시장이 떨어져서 미주널 팀장 흥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잡아다가 지금. 자, IMF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부 국가 경기에 찬물을 껴는 거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정하라 이거죠. 부자가 더 인색하다는 말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블룸버그가 나스닥이 한 주간 동안 무려 7.6%가 급락했다. 이거는 버블 붕괴의 경종을 울리는 사실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나 문답으로 풀어본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정세, 이런 상태에서 전쟁되면 더 심각해질 텐데, 자, 뭐 전쟁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CDC 국장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의 정의를 언어를 고치는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칠레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35세의 젊은 대통령 이분이 당선이 됐고요. 발표한 24명의 내각 가운데 14명이 여성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50%가 넘죠. 금리 공포 실적 분인의 나스닥 14일간 금융 위기 후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주식시장 보면서 시장을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3대 지수 오늘 다우는 마이너스 1.30, 나스닥 마이너스 2.72, S&P 500 마이너스 1.8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마무리보다 더 심각한 건 마지막. 모든 월가의 예상치를 완벽하게 빗나간 한 주였습니다. 특별한 경제 지표와 발표도 없고 연준 위원들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르기는커녕 취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판박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반등이 초반에 시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더 일찍 밀렸죠. 어제 이게 장 끝나기 2시간 전에 밀리더니 오늘은 2시간이 아니라 무려 4시간 반 전부터 밀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뭐 그닥 오른 게 없는 피바다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런 모습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 장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보여지죠. 예. 문제는 투자자들의 공포감입니다. 떨어져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넷플릭스의 주가가 20% 이상 하락폭을 나타냈고요. 좀 과도한 면이 있죠. 앞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된
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경쟁 업체인 디즈니 주가도 오늘 6.9%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이거는 좀 심합니다. 네. 펠로톤이 반등에 성공했네요. 어저께 펠로톤의 뭐 CEO를 비롯한 그 윗대가리들 떨어지기 직전에 고점에서 다 팔아치우는 아주 양아치적인 행동을 했는데 오늘 너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펠로톤 11.7%로 반등을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펠로톤의 그 제품 자전거 실내 자전거 만들지 않겠다고 당분간 그런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글쎄 뭘로 돈을 벌까요? 최근 뉴욕 증시의 부진은 조기 긴축 우려와 국채 금리 급등 여파에 따른 건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번 주 중앙은행인 연준의 당초 예상보다 긴축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 이렇게 됐고요. 오늘 금리 한번 볼까요? 10년물 금리가 1.7470까지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와 심각했네요. 오늘 10% 이상 하락해서 36,000대를 찍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허무하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네요.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하락했는데 주식은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자 공포에 사서 잔칫날 팔아라라고 하는 주식의 격언이 생각나는 때인데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역시 주식은 멘탈 게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간 미주노래의 영상 가운데 인터뷰 영상 오랜만에 올라왔죠. 예, 여기 보면 30대 주린이가 조정이 두렵지 않은 이유에서 부동산 투자가 출신의 30대 우리 미주노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느끼는 시각, 네 실제로 이분 또한 네 주식 계좌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을 참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예, 총알이 넘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사서 물렸지만 뭐 마치 오른 것처럼 행복한 모습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바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단련된 멀리 보는 해안. 자, 오픈 영상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꼭 보셔서 여러분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자, 힘든 장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미주노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픈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속 깊은 이야기들 멈추는 것도 투자입니다. ST 멤버법 이런 걸 통해서 이 힘든 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생한 노하우를 미주노래 멤버십의 영상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옛날에 녹음했던 것 재탕 3탕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과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